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거동이 불편해져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식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막막한 그 순간, 과연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 하면 을의 비싼 곳, 돈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럭셔리한 요양원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하는 비용을 보며 저런 곳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비싼 요양원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행복백세 TV에서는 대한민국 노년층 90% 이상이 모르고 있는 돈 걱정 없이 요양원을 이용하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분들에게도 평생 도움이 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행복백세 TV가 전해드리는 귀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인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낼 때 그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험료로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국가로부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등급을 받아야만 요양원 비용의 80%를 국가가 부담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등급이 없다면 요양원 비용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니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심지어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단 홈페이지나 장기요양보험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문의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용 대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선택지, 바로 국공립요양원입니다. 지자체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비용이 합리적이며 서비스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과거에는 시설이 다소 낙후된 곳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축되는 국공립요양원들은 민간 요양원 못지않게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므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그만큼 인기가 많아 경쟁률이 치열하고 대기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요양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자마자 거주지 주변의 국공립요양원을 모두 알아보고 대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하고 미루다가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대기 순번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국공립요양원의 긴 대기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립요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요양원의 90% 이상이 사립요양원이며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신다면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일부 사립요양원은 국공립보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더 다양하고 현대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으니 어르신의 취향이나 상태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사립요양원을 찾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요양시설 정보 공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의 등급, 평가 내용, 입소자 수, 직원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직 요양원에 입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야간 보호센터를 고려해 보세요. 데이케어 센터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아침에 가서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어르신들의 유치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가정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은 센터에서 친구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과 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낮 시간 동안의 돌봄 부담을 덜고 어르신은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 또한 요양원보다 훨씬 저렴하며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본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은 바로 내 집일 것입니다. 방문 요양 및 방문 간호 서비스는 요양원이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내 집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여 식사 준비, 가사활동 지원, 말벗,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경미하게 불편하신 분들, 혹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들이 챙겨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가가 대신해주니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어르신은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족이 출장, 여행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마치 요양원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가족들은 잠시나마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기보호시설을 먼저 이용해보며 해당 시설의 분위기나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알게 되셨으니 나에게 맞는 시설을 후회 없이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셨다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실 때 활용해 보세요. 첫째,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인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다면 가족의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곧 어르신의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깨끗한지를 넘어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세요. 요양보호사의 수, 의료진의 상주 여부, 어르신들의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충분한지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단과 위생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식단이 다양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지, 주방과 시설 전체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시간에 방문하여 실제 식사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직접 방문하고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알아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밝고 편안해 보이는지, 직원들이 친절하고 활기찬지 등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직원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어르신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식대, 간식비, 임의용비, 특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 걱정 없이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급 요양원만 생각했던 우리의 시야를 넓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다양한 시설과 제도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습득하고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입니다. 오늘 행복백세 TV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행복백세 TV가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행복백세 TV의 성장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